배영현 TV의 배영현입니다. 오늘은 설득의 심리학 3이라고 해서요. 작은 시도로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스몰 빅의 놀라운 힘, 노버트 치알디니 지음으로 해서 한번 나누어 볼까 하는데요. 저도 그 설득의 심리학은 워낙 유명해서 1편, 2편, 3편 여기 분명히 완결편으로 나와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또 초전 설득이라고 해서 이분이 쓰신 책이 또 나왔죠. 네, 그래서 전 이 책을 보면서 느낀 점이 제가 저번에 한번 알려드렸던 독특함에 미쳐라.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책만 읽었다고 하신 분이 쓴 책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강점에 집중하라고 했는데 이분은 정말 설득에만 집중을 해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 작가님이 되시고 수천만 권 이상이 판매가 된 책이잖아요. 시리즈가요. 그래서 상당히 강점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이 작가님의 책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저도 뭐 1편, 2편, 3편 재밌게 좀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작은 시도로 이제 큰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솔깃하고 도움을 얻고 싶은 제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수십여 가지 이상의 사례들로 실제로 어떻게 했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설득을 하고 사람들이 움직이는지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기억에 남는 몇 가지만 좀 나누어 보면요. 신혼게임을 하는 텔레비전 게임이 있었는데요. 신혼부부가 등장해서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아니면 얼마나 더 모르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방송에는 안 나왔는데 뭐 사랑을 나누고 싶은 장소 이러면 뭐 한 사람은 자동차, 한 사람은 뭐 엉덩이 뭐 이렇게 요 책이 또 이제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방송에는 나오지 못했다고 해요. 이제 용어가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 부부면서도 서로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도 2년 정도 알고 지낸 사람은 선호도 예측이 42%의 적중률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10년간 알고 지낸 사람들은 36%의 정확도가 나오면서 정확도가 높지 않다고 해요. 네, 오래 알고 오랜 기간 안다고 해서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또 소몰빅을 활용해서 약속을 잘 지키는 법이 있을까요? 있으면 상당히 좋겠잖아요. 그래서 해변에서 이제 실험을 하는데요. 관광객인 척하고 라디오를 모래 위에 두고 라디오를 좀 살펴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동의하고 알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쪽에는 부탁 없이 라디오를 그냥 놓고 가버리거든요. 그리고 라디오를 도둑인 척하고 훔쳐가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구두로 동의를 했던 사람들은 쫓아가서 그 도둑을 잡으러 가고 두 번째는 도둑을 쫓으러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비율을 보면은 요청이 없었던 그룹은 24명 중에서 단 4명만 도둑을 추적했고요. 요청이 있었던 쪽은 무려 24명 중에서 19명이 도둑을 추적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무언가 부탁을 할 때는 상대방을 정확하게 얘기해서 동의를 구두로 받으면 그 약속이 지켜줄 확률이 상당히 높겠다고 이렇게 알 수 있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설득으로 상대를 고정시키는 스몰 빅은 무엇일까요? 이 내용도 상당히 재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말에 자원봉사를 해줄 수 있냐고 하면은 사람들은 주말은 가깝기 때문에 주말에 내가 자원봉사를 간다고 한다면 자원봉사에 응할 경우 구체적인 비용을 고려해야 돼요. 예를 들면 TV도 못 보고 쇼핑도 못하고 밀린 잠도 못 자고 그리고 반대로 한 8개월 후쯤에
먼 미래를 그려가지고 자원봉사를 요청하게 되면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묻게 된대요. 자신이 이 일을 왜 하는지 스스로 물어보고 가치관에 부합이 될 때는 예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라고 대답을 하면 자신의 약속을 지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바로 변화를, 동의를 요청하는 대신 미래의 어느 시점을 변하도록 요청을 하는 겁니다. 바로 변화에 동의하는 것보다. 물론 다른 사람이나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해주는 뭔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동기부여에 관련된 얘기도 하나 나오더라고요. 이제 어떤 식당에서 예를 들어서 점심을 먹으면 10번을 먹으면 무려 1번은 공짜로 먹을 수 있는 포인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한 방식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카드 공란에다가 이제 초밥 모양을 하나하나 이렇게 누적적으로 찍어가면서 진행을 쌓여가는 그룹으로 하나를 만들고요. 다른 절반 그룹에는 초밥 모양의 스탬프를, 인쇄된 카드를 먹을 때마다 구멍을 찍어서 없애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거는 진행을 없애는 그룹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많이 구매한 사람들은 남아있는 스탬프에 관련된 것을 사용했을 때 더 많이 레스토랑으로 올 확률이 높았고, 처음에 자기 거나 한두 명 정도 샀던 그룹들은 이제 쌓여가는 그룹일 때 더 재방문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론은 이거더라고요. 이제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남아있는 것보다는 성취한 것에 집중하도록 하면 성공 확률이 높다는 건데요. 저는 근데 이 내용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예를 들어서 한 번에 5개 이상 구매하는 사람한테는 스탬프를 없애 나가는 방식으로 해주고, 1개나 2개 사는 사람들한테는 쌓아가는 쪽으로 해서 두 분류를 다 활용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재구매를 하도록 하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책에 대해서 좀 나눠보았는데요. 이 책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십여 가지 이상 사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 하나하나 또 응용해보고 실험해보면서 나에게 적용을 해볼 수 있는 책이라서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